이렇게 추비로 칼슘을 주시게 되면은 연면 시비를 많이 안 해도 저장성이 좋아지고, 예.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마늘과 양파에 추비를 준 다음에 그다음에 방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비고요. 제가 작년에 기록을 보니까 3월 말에 마지막 추비를 줬더라고요. 이 시기에 마지막 추비를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상부 위쪽 마늘대 같은 경우에는 양분을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한 6개월 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상부와 이제 하부, 지하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상부는 이제 많이 자란 상태고 조만간 이제 마늘종이 나올 거고, 질소 인산가리 이렇게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짜라지 않게, 그리고 밑을 더 잘 들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주는 인산가리나 칼슘을 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마늘의 하부, 그러니까는 구근이죠. 마늘을 굵게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마지막 추비를 꼭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질소,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 그다음에 인산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질소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끝까지 칼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질산칼슘을 이제 추비로 줄 건데요. 그리고 황은 이제 별도로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황산가리를 주시게 되면 그 안에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은 별도로 주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칼슘 유황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추비에 줘서 이제 황을 주는 효과는 있지만 칼슘의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연면 시비로 칼슘을 한 2주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주시면은 근을 더 굵게 하고, 그리고 저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늘을 보시면요, 올해도 마늘을 잘 한다고 했는데, 예, 잎마른병이 왔습니다. 이렇게 마늘 잎이 끝이 이렇게 누렇게 되고, 예,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마늘 중간 정도에 여기 보시면은 검게 되죠. 예, 검게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더 심해지면은 마늘이 검게, 이렇게 갈색이 아니고 검게 되면서 이제 마늘 이 작물 전체로 이제 이 병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시기에는 구름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늘의 잎마른병입니다. 잎마른병을 우선은 최대한 막아주셔야지, 비 오기 전에 주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비 오기 전에 주시지 못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농약이 잘 돼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잎마른병 약을 구입하셔서 비 온 후에도 뿌려주셔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 그 병이 번지지 않게만 해주시면은 수확량을 그만큼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잎마른병을 그냥 두시게 되면은 이게 병이 전체적으로 이제 번져서 수확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잎마른병이다. 요거는 제가 요번에 봄에 심은 양파인데요. 3월 초에 심은 양파입니다. 양파가 아주 잘 자라주고 있죠. 요 양파는 솔직히 제가 이 양파와 마늘을 키워본 경험으로서는 저 잎마른병이나 아니면은 검은무늬병 이런 녹은병들이 조금 번지기는 하지만 저 마늘보다는 그렇게 병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그 저장성을 위해서 칼슘제만 꾸준히 주시고, 약 줄 때 얘는 마늘을 2번 줄 때, 예, 양파 같은 경우에 1번 정도만 주셔도 따로 병이 많이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작년에는 잎마른병이 좀 번지긴 했어도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거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이 마늘도, 예, 약을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작년 11월에 심은 양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또 다른 텃밭입니다. 남쪽 텃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감자가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긴 대파도 있고요, 양파도 있습니다. 이 양파 11월 초에 심은 겁니다. 엄청 많이 자랐죠. 예. 딱히 병도 없고요. 조금씩 끝이 마르는 이런 증상도 있지만, 예, 큰 문제 없이 자라주고 있습니다. 양파는 입수가 중요합니다. 입수가 그만큼 확보될수록 많을수록, 그다음에 대가 굵을수록 양파는 많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양파는 너무 큰 것은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사이즈 정도 크기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차 추비를 줬고요. 지금 양파의 이 밑이 이렇게 보시면 그냥 겉에서만 봐도, 예, 굵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굵어지고 있고요. 비가 오고 추비를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양파는 추비는 언제까지 해주시는 게 좋냐? 예, 지금 시기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커지고 얘가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면서 꺾이게 됩니다. 그게 도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파는 도복이 되기 전에 추비를 꼭 주셔야 됩니다. 도복이 된 후로는 요 양분이, 잎에 있는 양분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시기가 이제 아무래도 추비를 줘서 이제 양분, 마지막 균을 굵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도복이 된 후에도 계속 굵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렇게 도복이 되기 전 지금 시기에 추비를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파는 아까 보신 것보다 한 열흘 정도 더 일찍 심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제가 남아서 이거 심은 건데요. 크기 차이가 좀 많죠. 요즘에는 양파에도 이렇게 나방 피해가 있으니까 친환경 약재 조금만 써주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약 살충제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환경 약재를 꾸준히 써주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얘도 이제 잎수가 많아지고 왕성하게 굵어지고 있거든요. 얘도 이제 도복이 되기 전에, 더 커서 이제 쓰러지기 전에, 많이 컸죠. 쓰러지기 전에 그때 추비를 끝마치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초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이제 추비와 약재 살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오늘은 요 그늘 크게 하는 요것도 줄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근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땅속 작물인 이런 마늘이, 양파는 이제 근을 크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도 함께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확 전까지 해주시면 좋고, 이제 근을 뿌리를 이제 왕성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근을 크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근 비대제 참 많아요. 하나씩만 있으시면은 작물을 크게 키우고 중량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약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용량만큼 타셔야 돼요. 이건 살균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니모일도 40ml, 넣고, 여기다가는 이제 친환경 살충제 500배, 여기에는 이제 전착제 조금, 그 다음에 근을 크게 하는 요 왕대근, 이렇게 해서 이제 약통에 넣고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웃거름, 마지막 웃거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양파는 이제 쓰러지기 전에 꼭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야라 밀라라고 하는 건데, 밀양 요소까지 다 들어가 있고, 요 안에는 황도 들어 있습니다. 황이 들어간 황산가리가 들어간 비료를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마늘과 양파에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대1 정도로 이렇게 칼슘제, 요건 야라 나이트라보라고 하는 건데요. 비료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라 나이트라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질산칼슘입니다. 붕소가 코팅된 질산칼슘이에요. 이렇게 질산칼슘을 추비로 주시는 이유가, 칼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연면 시비를 하시는데, 연면 시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비를 주실 때 칼슘을 주시면은 연면 시비를 확실하게 많이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비료와 질산칼슘을 넣은 복합비료입니다. 마지막 추비예요. 제일 중요한 추비입니다.